안녕하세요. 3월 6일 월요일 오후 9시 52회 힐링 토크쇼 호몽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사진 전문가 안토그래퍼 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토그래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잠시 이제 입을 푼다고 저하고 좀 사전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안토그래퍼 님의 화려한 경력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이거 다 일일이 읽으시려면은 1 시간 넘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안토그래퍼 님을 나타낼 수 있는 프로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예. 그 이프렌드로 오면서 안토그래퍼라는 닉네임을 사용했고, 저는 원래 제 SNS 닉네임은 사진 찍는 안현정이라고 이제 닉네임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진 찍는 안현정이라고 이제 네이버에 치면은 제 블로그,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 카페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진을 전공하고 어 포토그래퍼 일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진 강사도 경업을 했었는데, 사진 강사는 이제 올해로 이제 10년 차가 됐어요. 횟수로 이제 10 년째고, 음 스마트폰 카메라가 많이 좋아지면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법에 대한 주로 그런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부터 아마 스마트폰 카메라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쪽에 보면 뭐 관공서, 기업, 학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적지 못할 정도로 많은 관공서와 기업, 학교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강의를 또 런칭을 해 가지고 제 이름으로 인제 스마트폰 사진으로 포토그래퍼 되기, 줄여서 스사포라고 하는데, 그 강의를 이제 한 2-3년 전부터 제 이름을 걸고 강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3 기라고 써 있는데 14 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기부터 14 기까지가 있고, 14기 인제 기수마다 이제 제 수강생분들이 계시고, 그분들하고 같이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사진 공모전 심사위원도 했었고요. 뒤에 인제 뒷장 보시면 같이 이어지는 건데, 예. 예 한번 차차 저하고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시죠. 또 그러십니다. 예. 예예예. 예. 다른 혼자서 것들은 이제 처음부터 뒷장에도 끝까지 있기 다 때문에. 진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예. 호mon캠프 토크쇼인데. 예.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안토그래퍼라고 닉네임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안토그래퍼라고 닉네임을 사용하게 되셨어요? 예.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안 씨니까 안. 아. 예. 예. 안 씨를 안 넣었고요. 포토그래퍼니까 그냥 포토그래퍼에다 안자만 넣었어요. 그래 안토그래퍼. 아, 그 안현정 플러스 포토그래퍼 이래 가지고 안토그래퍼가 예예예. 된 그냥 거네. 그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좋은데요. 아이 독특해서 좋았어요. 예. 음. 그래요? 예예예. 어떤 다른 분도 다른 성으로 해서 그 성으로 이렇게 토크래퍼 이렇게 하신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용호라서 그러면 이토그래퍼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꼭 그 이등방문 비슷하게 이또그래퍼처럼 들려서 절대 쓰면 안 되겠다. 아, 예. 저는 참고로 안토그래퍼님한테 호몽이라는 뜻을 안 가르쳐 드렸구나. 예.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호몽은 호랑이의 꿈 호몽입니다. 그래서 오. 오 멋지다. 제 캠핑카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캠핑으로 미드업을 시작해서 이왕이면 닉네임을 호몽으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1 년여를 쓰다 보니까 그냥 제 대표명사처럼 되었습니다. 예. 잘 지으신 것 같아요, 호모. 그렇죠. 예. 심플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두 글자 아니면 세 글자로 짓고 싶었었거든요. 예 예. 암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잠깐만요. 어디서? 오신 분들 좀 읽어 드릴게요. 다솜님 어서 오세요. 다솜님. 스마트폰 활용 기능사 다솜님. 우리님 어서 오시고요. 텐션 높은 친구님 반갑습니다. 시인 텐션 높은 친구님이십니다. 한지 공예의 사업자 한지꽃이 피었습니다 님도 반갑습니다. 제가 진짜 한지꽃님 그다음 막대사탕님 저쪽에 뭐 떠모모님 또 누구 명태수님을 보려면 제주도로 한번 전라도 쪽으로 한번 내려가기는 가야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한번 계획을 한번 잡겠습니다. 한지가 전라도 쪽에 계신 거예요? 예. 한지코님? "한지꽃이 피었습니다." 님은 전라도 나주에서 사업을 하시고 집이 강주십니다. 왠지 그냥 느낌에 전라도 아. 분일 전라도일 것 같은 아,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한지꽃은 한지공예할 때 그 한지입니다. 예. 예예예.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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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로 한지공예를 사업으로 음.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 와.
하여튼 특이하네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저하고는 아주 친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다솜님 예. 반갑습니다. 예. 다솜님 오랜만입니다. 예. 다솜님한테도 전화해 가지고 내가 물어볼 말이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미업 끝나고 다른 날에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 자 다음 장 한번 또 넘겨 볼까요? 예. 예. 여기서는 현생 얼굴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주로 네. 강의하시는 사진 같아요. 그죠? 예. 선생 얼굴이 맞고요. 어어. 이제 쪼끔 가까운 것이 이제 MBC 오늘 아침 출연에 있는 얼굴이 한 2년 됐나? 고 정도 얼굴인 것 같고, 거기서 리포터분하고 같이, 여기가 꽃 축제였거든요. 네. 꽃 축제에 가서 꽃 사진 잘 찍는 법, 그리고 뭐 인물 꽃 사진 풍경으로 뭐 인물 찍는 법 뭐 이런 주제로 나왔었어요, 오늘 아침에. 여기가 꽃축제가 혹시 고석정입니까? 여기 양주예요. 아 양주 꽃 양주. 축제가 어. 굉장히 커요.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이분 리포터분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이 동아일보 기사는, 이거는 좀 오래됐는데, 제가 사진 강의를 이제 시작하기 초창기쯤이었어요. 초창기였는데, 음 스 포토그래퍼 일만 하다가 제가 경력 단절을 겪게 됩니다. 음 임신하고 아기를 낳고 하면서, 이제 포토그래퍼는 이제 몸으로 일을 하잖아요. 내 그렇죠. 몸을 움직여서 하기 때문에 이제 일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음. 3-4년 동안 제 본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아예 일을 안 했고, 못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육아에 전념하다가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이제 다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됐어요. 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요. 그렇죠. 예. 카메라를 잡고 돌리고 뭐 이 오른손 왼손을 쓰는 게 굉장히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음. 이게 감각이 다 죽었어요. 아 그렇게 되니 빨리빨리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 찍을 때 내 몸을 움직이면서 감을 찾으면서 구도를 잡고 막 찍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됐어요. 음. 그래서 좌절을 했죠. '이 공백이 이렇게' 어 그게 몇 년 공백이셨는데? 3-4년 됐어요. 그렇게 3-4 그렇게 년 긴 동안. 기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아니요, 아니요. 되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저도 그냥 금방 일어날 줄 알았어요 제가. 금방 복귀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됐어요. 어. 전혀 완전히 완전히 그냥 초보가 돼 버렸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사진 전공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사진을 대학교 가서 했는지요? 아니면 그전부터도 이렇게 사진을 좀 하셨는지요? 고등학교 때도 관심이 많았었고요. 음. 그래서 고등학교 때 사진 동아리에 있었어요 제가, 사진 동호회. 아 그렇구나. 거기서 취미로 사진을 찍었죠. 음. 근데 그때는. 특별히 네. 이렇게 사진 네. 동아리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들었던 동기가 뭐 계기가 네. 있었나요? '내가 사진이 참 좋다.' 뭐 좋아서 이렇게 동아리에 들었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는 특별히 없었는데요. 그냥 막연히 그냥 사진 찍는 게 재밌을 것 같고, 어 찍어 보고 싶었고, 그냥 음. 그렇게 했어요. 뭐 큰 계기는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제 관심이 그쪽이었어요. 근데 사진 고등학교 찍는 게 때 되게 이렇게 재밌을 것 같다. 사진 카메라를 가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집에 카메라가 있었다면 쉬웠을 거고 그렇지 않은다면은 그 장비를 갖추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을 건데 어땠어요? 그때 어 고등학교 시작할 때는? 그때는 이제 전문적으로 뭘 하려는 생각보다는 네. 그냥 관심이 있으니까, 동호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고등학교 네네. 때. 근데 저희 학교가 학교 축제를 좀 동아리 형식으로 해서 축제를 쪼끔 이제 좀 많이 잘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동아리별로 축제를 열기 위해서 그동안의 거를 하고 인제 축제 때 전시회도 하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사진 동아리 갔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는 똑딱이 카메라만 있었어요 저희 집에. 자동 음. 카메라. 네네네. 자동 카메라만 있었는데, 동호회 가려면은 이제 DSLR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수동 네.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 집에 수동이 없었어요. 음. 없어서 어떻게 하다는데, 저희 아버지가 종로? 그때는 종로랑 충무로에 카메라 매장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때 그 중고로 사 주셨거든요. 근데 아 당신께서는 카메라 취미가 없는데 인제 음. 따님이 예예.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사 예. 주셨네. 그죠? 예. 예. 그때는 그게 어떤 종류의 카메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수동 카메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 지금 유명한 뭐 캐논, 니콘 이런 쪽이 아니라 약간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랫급? 한 단계 예. 아랫급이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사진을 찍으면 한 부분에 계속 이 뭐지? 지문 같은 게 찍혔었어요. 아 이 센서가 약간 고장 난 거예요. 그 렌즈나 센서가 좀 어어. 이상이 있었구나. 그죠? 그러니까 렌즈에 뭔가가 있었던 거죠. 예예예.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왜 사진만 찍으면 이게 왜 나오지? 왜 나오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중고였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도 네네. 모르고 그냥 저는 그냥 재밌으니까 그냥 사진 네. 찍으러 다녔어요. 음. 그러셨구나. 예. 하긴 제 지금 폰이 두 갠데 다른 네. 폰 하나가 카메라가 깨졌는지 항상 오른쪽 위에가 뭔가 그러니까 렌즈가 보통 이 카메라가 여러 개지 않습니까? 요새 네. 휴대폰들은 그중에 하나가 뭔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음. 예. 사진 이야기는 좀 더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요. 잠깐만요.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사자수지 님. 참 목소리도 좋으시고 진행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사자수지 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사진 전문가 안토그래퍼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제가 오늘은 조금 말소리가 톤이 좀 처지는 것 같은데 조금 텐션 높여 보겠습니다. 예. 다솜님께서도 뭐라고 쓰는데 "저는 아빠가 대학교 강의에 사진 시간이 있으니 캐논 AE1P 중고 사 주셔서 아직도 있어요." 와우. 그래서 다솜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캐논을 잘하시는구나. 사 주셨네. 네. A AE1P라고 읽어야 되나? 네 잘 모르겠네요. 예. 저는 처음 캐논 카메라는 아는데 이 모델은 잘 모르겠네요. 안토그래퍼님은 이 모델 아십니까? 아니요. 저도 이 모델은 처음 봐요. 예예. 요즘 잠깐만. 그 카메라 이야기 조금 더 이따가 하고 처음에 미더볼 이게 이 브랜드를 어떻게 알고 들어오셨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어 어디 노출된 것을 보고 들어오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 계시지만 희은세 님이 음.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시구나. 예. 공개는 아니고 온라인 강의죠. 온라인 강의로. 그때 온라인 강의 한참 많이 하고 있을 때 그때 온라인 강의를 하시면서 메타버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주제가. 예. 주제가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강의였던 것 같고 뭐 희은세 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거기에서 희은세 님이 말미인가 그때 이프랜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셨거든요. 이프랜드에서 뭐 음. 이런 거 하고 있고 이런 거 하는데 "이프랜드에서 모집을 한다. 관심 있는 분들은 모집을 해 거기 신청을 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메타버스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관심이 있어 할 때 저도 인제 관심은 그러셨구나. 있었는데 관심은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었어요. '아 저거 메타버스 이 브랜드? 저게 뭐지? 내가 신청하면 내가 될까? 뭐 신청해 봐도 안 돼도 고고 뭐 돼도 고고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시작한 거예요. 저는 신기한 게요. 희윤 쌤 저하고도 엄청 친한 분이신데 네. 희윤 쌤의 안내를 받고 들어오신 분이 꽤나 있으시거든요, 제가 아는 분만으로도. 그때 강의 예. 들으신 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매 매력을 떠나서 마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길을 쫑긋해 가지고 듣고 여기까지 왔든지 뭐 나름대로 그때 희윤 쌤이 어떻게 무슨 말로 이렇게 오면은 좋다고 꼬시던가요? 어 그냥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소개해 줬다는 느낌이었는데 예. 예. 그래서 그래서 히은스님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음. 그래서 저기 가면 무슨 뭘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좀 새로운 거를 해 볼까?' 막 이런 호기심 자극을 해 주셨던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저도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제가 거의 뭐 1년 4 개월가량 이렇게 이 브랜드에서 활동을 하는데 제가 인도해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이 딱 한 명인데 그나마 지금은 없어요. 근데 그만큼 이 브랜드를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것을 안내하고 이쪽으로 인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혹시 음. 안토그래퍼 님은 주위의 사람들을 이 브랜드 세상으로 안내해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 소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농담이 진짜 힘든데 실제 희운쌤은 뭔가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물이 올랐을 때라고. 물이 올라도 그렇지. 그래서 맞아요. 맞아. 예. 그때 초창기 예. 때 희 원장님이 그 무슨 상 받았다고 했던 것 같아. 아 우수상 받았다고. 이 브랜드에서 상 받았다는 거 그렇죠. 기억나요? 최우수 상 받았 활동자 상 받았다고. 예. 뭐지? 무슨 활동상인가? 예 최우수 활동자 맞아요. 예. 그런 거 "상 받았다." 뭐 이렇게 그 어. 뭐지? "되게 열정 넘치는 분이다." 막 이런 느낌이 딱 나왔었어요. 그래서 나도 뭔가 매력 있게 사람들을 꼬셨으니까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여기 들어오셨을 건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본인도 있는 자리에서 음. 한번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그 말도 굉장히 톡톡 뭐라 하지? 스타카토 느낌이에요. 이게 말할 때 강의할 그렇죠. 때 목소리 톤이 톡톡톡톡 하면서 인제 귀에 딱딱딱딱 들어와요. 맞아요, 맞아요. 강의에 아주 특화된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예. 소호비마님이 척천무후만세하는데 이 척천무후는 참고로 제가 지어준 별명입니다. 어. 진짜 오래된 별명을 듣게 되네요. 앞에 드로레 님이 "안 보여요." 했는데 이제 막 채팅창 올라오니까 희훈쌤 있는 거 아시겠죠? 희훈쌤이란 닉네임을 저 뒤에 숨겨 놓고 해 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몰라 봤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이 품위 사진을 제가 스크린에 띄웠는데 이렇게 행복이란 단어를 안토그래퍼 님도 좋아하십니까 혹시? 세상에서 어 제일 행복한 사진 전문가라고 이렇게 띄었길래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쵸. 행복하면 좋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나 인생을 살 때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제 모토처럼 내미는 게 저는 "행복하자. 무조건 행복하자." 이렇게 자주 되뇌이는 단어고 제가 아 우리 채팅방에다가 아침 인사할 때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자주 써서 그래서 안토그래퍼 님한테도 행복이란 단어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예. 이거는 인제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생각이 되는데 네네. 이 행복이라는 게 이렇게 뜬그룹 잡는 행복 예전에는 약간 행복이 이 느낌이 다른데요. 요즘에 느끼는 건 이제 집안 뭐 어른이 이게 아프시고 뭐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겪다 보니까 네네. 정말 아무 일 없이 그냥 내 일상생활이 그냥 평온하게 흘러가는 게 행복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소소하게 아무 일 없이 네. 흘러가면 그게 행복이다. 아 예. 그것도 상당히 그게 의미가 바로 있네요. 그냥 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 일로서 성공하고 이건 당연히 좋은 거죠. 당연히 네. 좋은 건데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제가 그냥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 그냥 우리 가족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그냥 뭐 소소하게 평탄하게 뭐 사소한 거 있으면 서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보고 이게 바로 행복이 아닌가. 자꾸 그런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뭐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뭐 큰 걸 이뤄서 하는 생각보다도 오늘도 사실은 아내랑 같이 저 치과에 정기 검진 받으러 갔다 왔거든요. 제 음. 후배가 하는 치과에 있는데 가서 뭐 치료 특별히 한 게 없고 약간 와이프가 이가 좀 시리다는 게 있었는데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오는 길에 그냥 '맛있는 거 뭘 먹지?' 이러다가 식당에 찾아가서 오래간만에 그 다이어트는 도움이 별로 안 되지만 돈가스를 먹었어요. 그래서 돈가스 먹고 거기서 또 그 집이 좀 나름대로 좀 돈가스 맛있게 하는 집이었으니까 '아 오래간만에 왔는데 맛있네.' 하면서 그렇게 느끼는 그런 작은 행복도 행복의 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예. 치과에 갔는데도 별 뭐 없잖아요. 큰 병이 그렇죠. 아니고 이러면 바로 그게 행복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집사람이 안 그래도 이가 좀 실해 가지고 큰돈 들어갈까 봐 보통 뭐 치과 가면은 그냥 몇십만 원이 그냥 쑥 날아가 버리니까 그죠? 예. 예. 맞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없어 가지고 둘이서 돈가스 먹고 웃으면서 들어온 게 그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돈가스 간만에 소소한 행복 가지셨네요. 맞아요. 예. 지난 주말에는 여러분들 다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은 제가 또 난지도 캠핑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날도 좋았고 해 가지고 제가 삼겹살을 꽤나 잘 굽는데 보통 때는 김치를 같이 넣어 가지고 삼겹살을 잘 안 구워요. 왜냐하면 고기가 지저분해져 가지고. 근데 요번에는 딸하고 아내가 김치 삼겹살을 좀 먹고 싶다 해서 가운데 이렇게 최대한 이때까지의 노하우를 다 동원해 가지고 했는데 아주 성공해 가지고 그 삼겹살 기름에 김치가 잘 어우러져 가지고 맛있는 작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작품이라니까 좀 이상하다. 자, 이야기 이어갈게요. 요 뒤에 사진이 이프 매거진에 나온 사진인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네, 맞아요. 음. 이프 매거진에 사기 때 이프 매거진에 소개가 됐었죠. 네네. 근데 이렇게 사진을 전공하시고 원래 뭐 DSLR 사진이 전문이실 건데 휴대폰이 좋아지면서 어떤 나름대로 스마트폰 사진 쪽으로 이렇게 약간 전환을 해 가지고 그쪽 전문가로 이렇게 하신데 그것도 무슨 계기가 있었을까요? 계기라기보다는 네. 어 계기가 있었네요.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어 그때 그 소상공인 분들의 모임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분들께서 이제 제가 사진을 하니까 "우리 제품 찍는데 사진 찍는 게 일이 많은데 DSLR은 배우기가 너무 힘들고 음.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찍는 것 좀 알려 달라."고 했었어요, 음. 저한테. 아. 예. 그래서 강의 준비를 그때 그때는 이제 강사가 아니었어요. 음. 포토그래퍼였지. 그래서 그때 저보고 "찍어 달라." 아니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그분들께서. 그래서 사진 강의 그때 준비를 스마트폰으로 찍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고 그거를 알려 드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이거 스마트폰으로 찍는 거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거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었어요. 음. 그래서 '아 그럼 스마트폰으로 한번 해 볼까.'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사진 강사분들이 그때 DSLR 사진 강사분은 굉장히 많았는데 스마트폰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찍는 사진 강사분은 안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 그게 몇 시장이 년 전이셨는데요? 그게 2014 년? 꽤나 됐네요. 제가 지금 횟수로 10년 차니까 예예예. 2014년 15년 고때였어요. 그때가 제 폰이 S6 였어요. 갤럭시 S6. S6. 예. 되게 오래됐죠. 진짜 근데 오래됐네요. S6 때부터 쪼끔 카메라가 좀 '그래도 봐 줄 만하다.'라고 찍힐 때가 그때였거든요. 그러네요. S5보다 S6가 그나마 좀 잘 찍히네. 그래서 S6로 찍은 사진 제가 찍어 보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제 사진들을 가지고 강의를 제가 스마트폰 강의를 하게 됐죠. 네. 잠시만요.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음. 대만에서 온 앨리스 님, 민누찌 님, 노니 엔젤 님, 글라라 님. 예. 지금 이렇게 19 분이 같이 하고 계시고요. 오늘 게스트는 사진 전문가 안토그래퍼 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서 2013 년에 아니 14 년에 스마트폰 사진 전문가로 이렇게 전환하게 되신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이고 노니 엔젤 님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왕 이렇게 말씀을 나눠 주신 김에 말씀해 주신 김에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잘 찍는 팁도 이미 많이 이렇게 알려 주셨겠지만 미드업에서 저 호몬 캠프에서도 짧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다는 팁을 좀 간단하게 알려 주실 수 있는지요? 간단한 어 문제는 아닙니까? 인물 어 사진 찍을 때 아니면 풍경 사진 찍을 때 소소한 팁. 예. 풍경 찍을 때 뭘부터 알려드려야 될까? 우선은 가장 기본이 수직 수평을 맞추는 거거든요. 네. 기울어지면 안 된다 그죠? 예. 근데 의외로 기울어지게 찍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예. 저도 항상 그래서 격자 그것을 열어 가지고 찍을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격자를 안내선이라고 하죠. 네. 아이폰에서는 이제 격자라고 쓰여 있고 안드로이드에는 안내선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거를 이제 활성화 시켜 놓고 켜 놓고 내가 찍을 때 그 가로선, 세로선 내가 찍고 있는 게 가로 수직 수평이 잘 맞는지 그거를 보면서 하는 게 가장 기본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음. 사진을 찍든 간에 수직과 수평이 안 맞아 보이면 어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약간 이거 좀 만져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바다 사진 찍을 때 수평선이 그렇게 가이드선에 안 맞으면은 아무래도 사진이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예예. 그래서 수직선도 그러니까 수직이든 수평이든
내가 내 사진에서 어떤 사진은 뭐 수평이 맞는 사진이 있을 거고 어떤 사진은 수직이 맞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직선에도 맞춰서 그 수직을 이렇게 기울어진 거를 좀 바로잡아서 찍는 거를 많이 연습하면 그나마 되게 '안정감이 있다.'라는 느낌의 사진이 나옵니다. 인물 사진일 경우에는 어때요? 인물 사진? 인물 뭐 어떻게 사진 한마디로 좀 인물 사진을 이쁘게 찍는 법 이렇게 하면은 뭐 한마디로 좀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뭐 꼭 한마디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잘 찍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인물 사진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인물이 주가 되는지 아니면 배경과 조화된 인물을 넣을지를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찍을 때. 네네. 만약에 뭐 멋진 풍경이 있어. 근데 나는 이 풍경 속에 내가 인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를 좀 조화롭게 찍고 싶어. 이럴 때는 구도감이 좀 중요하겠죠? 어떤 구도 속에서 사람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아니면 또 클로즈업 사진을 찍고 싶어. 인물만 나는 부각시키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인물 사진 모드 있잖아요. 네네네. 인물 사진 모드를 설정을 하고 인물을 부각해서 찍고 이제 뒷배경은 날려 버리는 뭐 이렇게. 그래서 찍을 때 '나는 인물 위주로 찍을래.' '아니야. 나는 인물과 배경과의 조화를 가지고 멋있게 찍어 볼래.'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생각을 하고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사진 인제 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실 때 보통 그 과정이 얼마 정도 몇 회 혹은 몇 시간 이렇게 어떻게 정해져 있죠? 기간이? 어 만들기 나름이긴 해요. 긴 보통 이렇게 몇 개 지금 많이 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 제가 기수가 하고 있는 건 예 예예. 제가 그 스사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스사포 과정은 기본 과정이 있고 심화 과정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기본 과정 뭐 1-2-3 강 뭐 심화 과정 뭐 한 3-4 시간 듣고 제 강의의 특징은 과제 사진을 꼭 찍어야 돼요. 과제 과제 사진을 사진을 예. 예 이제 강의를 들었으면 예. 그 강의에 맞는 제가 과제를 주고요. 그 네네. 과제 사진을 이제 매일매일 찍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 찍고 그리고 그 사진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해 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피드백을 들어 가지고 그 예. 과제가 어떤 종류인지 좀 약간 알려 주실 수도 있는지요? 한 예가 "이런 과제가 주어진 적이 있었다." 음 이렇게. 어 이제 이게 강의도 이제 분야가 다른데 제품 예. 사진 과정이 따로 있고 그리고 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찍는 뭐 인스타 사진, 뭐 예. 풍경, 인물 사진 이런 게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제품 쪽은 뭐 제외하더라도 그냥 풍경이나 인물 사진 찍을 때는 그 관찰력을 키우는 거를 많이 시켜요, 제가 과제에. 음. 그러니까 뭘 내가 찍으려는지 주제를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그 음. 주제를 이제 관찰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음. 예를 들자면 질감 표현하기. 아 질감 표현하기. 예. "질감을 찍어라.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어떤 질감을 표현해라." 음.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거를 자꾸 이제 눈 씻고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감이 그렇겠네요. 느껴지는지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진 그 질감이 사진에 표현되게끔 만드는 거죠. 오. 그러니까 그렇게 바위를 찍을 수도 있고 나무를 찍을 수도 있고 맞아요. 뭐 맞아요. 이 소재는 내가 정하기 나름인 거죠. 예. 꽃의 잎사귀를 찍는데도 잎사귀를 쪼끔 더 확대하면 질감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 뭐 그럼 그런 이렇게 식으로 한 기술을 마치면은 나름대로 뭐 그런 수료증 같은 것도 주시나 보죠? 수료증보다 이제 제가 제 기수분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으로 가서 예. 어 예전에는 이제 그런 사진 그 스터디 같은 거를 운영했었어요. 스터디도 네. 운영하고 그리고 같이 계속 뭐 교류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 예. 강의 또 다른 강의 있으면 더 뭐 할인 혜택 뭐 이런 거 뭐 혜택 아 주고 예. 서로 계속 교류를 하는 거죠. 강의는 주로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 진행돼요? 줌에서 해요? 아니면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해요? 코로나 전에는 오프였어요. 예. 오프로 계속했었어요. 아 그러다가 일정한 코로나가 장소에서 되면서 만나 가지고 오프에서 하고. 예. 예 맞아요. 만나서 했었어요. 예. 만나서 이게 딱 모여서 강의하고 그러고 끝났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돌렸어요. 그 예예. 온라인으로
몇 년을 했죠. 온라인 예. 코로나 때 계속 온라인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게 되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도 이제 하게끔 된 거죠. 음. 서울에서 했었으면 저희는 이제 서울에서 했었으니까. 예예. 서울에서 하면 금방 뭐 충청도까지 강원도까지는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기 밑에 진짜 오시기 힘들잖아요. 저기 그렇죠. 경상도 전라도 쪽은 오기가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음. 전국구가 된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돌리면서. 음. 그렇구나. 지금 그러면은 따로 이렇게 스튜디오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어 아니요. 지금은 아니고 예. 그 출장이라고 해야 되죠, 출장. 예. 그러니까 예예예. 오더가 오면 제가 가서 찍는 거죠. 그래서 예예. 현재도 뭐 메뉴판 사진도 가장 흔한 거죠. 메뉴판 사진이 가장 흔하고 음. 그다음에 뭐 매장의 사장님을 찍고 그리고 사장님이 하시는 그 음식들 사진 찍고 매장하고 뭐 이 홍보 사진들 아 그런 예. 사진들. 예. 그리고 인제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변호사분의 인물 사진 예. 프로필이죠. 프로필 예예. 찍어 주고 그분이 이제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이제 스냅식으로 찍어 가지고 그분의 음. 인제 홍보 활동에 쓰일 만한 사진들 뭐 이런 음. 식으로. 아. 그러니까 제가 직접 가서 찍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전에는 이제 행사 사진을 많이 찍었고요. 코로나 음. 전에는 행사 사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없어져 가지고 일거리가 많이 없어졌는데 그전에는 행사 그렇군요. 사진을 많이 찍었었어요. 스스로는 이렇게 작품 활동을 위해서 어떤 풍경 사진을 찍으러 간다든지 이런 활동은 안 하시는가요? 음. 그냥 이게 여행 가면은 찍죠, 여행 가면. 아 근데 예. 내가 이제 전시회를 하려는 마음을 갖고 어떤 주제를 잡고 어떻게 전시회 이런 사진들을 하려고 이게 마음 먹고 뭐 찍는 그거는 예 안 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사실은 제 부산에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한 30몇 년 동안 사진을 찍고 다니는데 이번에도 또 하와이를 또 갔더라고요. 그래서 음. 계속 그렇게 다니면서 풍경 사진을 멋지게 찍는 친구가 있어서 혹시 안토그래퍼 님께서도 그렇게 직업적으로 이렇게 어떤 비즈니스적인 어떤 사진 촬영 외에도 따로 작품 음. 활동을 위해서 사진 찍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죠. 예. 예. 그럼 부럽네요. 친구분. 그 친구야 뭐 학교 다닐 선생님이셨고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래 찍다가 지금 은퇴해 가지고 뭐 아주 자유롭게 그냥 사는 친구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부러워요. 뭐 언젠가는 또 그 안토그래퍼 님도 사진기 또 가지고 그렇게 안 다니실 수 있겠습니까? 자 뒤에 스크린에 사진 보니까 이게 음. 지훈 쌤하고 같이 한 뭐 프로젝트였나 봐요. 이게 뭐죠? 포토 에세이 작가 되기. 네. 이게 희우쌤 님하고 같이 했었어요, 오기 때. 네네. 오기 때 저는 사진을 담당했고 희우쌤 님은 글을 담당했고 그래서 사진과 글이 만나서 포토 에세이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희우쌤 님께서 소개해 주신 세 줄 일기라는 앱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12 명이 참여를 하셨었는데 각자 저희가 만든 그 일기장에다가 사진 올리고 글 쓰고 이렇게 해서 한 장 한 장 채워 나갔던 거죠. 여기 지금 계시는 다솜 님도 하셨었고요. 아 그렇구나. 네. 다솜 님이 그래서 했었어요 추억이 같이. 새록새록 돋는다 그러셨구나요. 예. 음. 예. 잠깐만요. 한직권님, 사자수지님, 아까 비마님 후원 계속 감사하고요. 지금 안토그래프님 동영상 보여드리면 거기에 관련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예. 뒤에 사진 동영상부터 봐도 되고요. 사진 봐도 될 것 같아요. 예예. 사진부터 볼까요? 예. 요거는 이제 그거에서 찍었던 사진이니까 요 미덥 음. 사진 끝나면은 아마 요 사 본격적으로 나오는 사진 외에 요거는 요것은 아니고 뭘 요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포토 요걸 제가 에세이가 질문 드리고 아니에요. 싶어서 요것은 뭐 무슨 사진이었죠? 이건 포토 에세이 작업은 아니었고 네네네.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음. 여기가 그 육백마지기 사진인가? 아닌데. 어디죠? 여기 용평 리조트. 영평 리조트예요. 네. 제가 캠핑 다니면서 갔던 육백마지기에도 이렇게 무지개 의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산 네 꼭대기에서 예쁘더라고요. 예 이렇게 산 위에서 보는 용평 리조트보다는 높이가 한참 높을 겁니다, 육백마지기가. 그 오. 캠핑 성지 중에 한 분인데 그게 6월 달 되면은 데이지꽃? 데이지꽃이 피어 가지고 사진 찍으러 가시는 분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그 흰색 아. 국화꽃 비슷하게 생긴 꽃 있지 않습니까? 예예. 곳곳이 피는.
자, 사진을 좀 구경해 볼까요? 오, 이것도 이것은 아까 에세이 집에 있는 사진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사진인데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신지도 좀 잠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예, 이 사진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거든요. 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 사진도 그때 이제 그 음식점에서 이제 음식 사진 찍는 일을 할 때 찍었던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 사진을 이부 이 업 인제 이 대표님께서는 이 사진을 가지고 홍보용으로 쓰시는 거죠. 음. 아니 근데 이렇게 음식 사진을 할 때도 그냥 DSLR 가지고 찍은 게 아니고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찍어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시기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원래 저희가 이제 일을 맡을 때는 음. DSLR로 찍어요, 기본적으로. 네네네. DSLR로 찍는데 이제 옆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찍어서 요 스마트폰용은 뭐 SNS 용도로는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무슨 내가 그렇게 또 일대용이다 안내도 해 어디 드리고 이렇게 뭐 예. 크게 할 거다 이거 DSLR로 이제 무조건 다 찍어 드리고 이제 음. 옆에서 스마트폰으로도 찍어요. 그래서 요거는 음. SNS로 바로 올릴 정도의 용도. 그리고 이게 음. 보정을 한 번도 하나도 안 했어요. 음. 보정을 안 한 원본 그러니까요. 사진. 뭐 다솜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사실은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만 잘 활용해도 카메라에 뭐 워낙 사실은 지금 뭐 스마트폰이란 게 계속 S23도 나오고 이러지만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뭡니까? 하 카메라의 기능들이 계속 업데이트되지 뭐 다른 것들은 그다지 크게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 진짜 어떤 뭐 완전히 최상의 그 작은 부분 카메라에다가 카메라 크기가 하나가 제가 옛날에 이 카메라를 분량을 검사하는 그 프로젝트를 해서 아는데 카메라 모듈 자체가 렌즈 이렇게 안에 모듈이 5 센치, 8 센치 정도 되는 그 작은 거 안에서 렌즈가 6 층이 들어 있으면서 거기 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잡는데 정말 신기한데요. 요즘에는 인제 하드웨어 기술은 인제 뭐 진짜 한계까지 간 것 같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인공지능까지 넣어서 이렇게 좋은 질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짜 스마트폰만 잘 활용해도 진짜 멋진 사진을 이렇게 잘 찍는 것 같습니다. 예. "인생은 꿈을 따라 흐른다." 여기는 어디예요? 여긴 제주도예요. 제주도. 이게 지금 저기 계신 분이 본인이신가요? 네, 저예요. 음. 저는 이렇게 카메라를 저 친구 따라서 그때 요번에 아까 하와이 갔던 친구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4년 전에 가족 그러니까 부부 동반으로 그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는데 나는 그때 산발이만 들고 다녀도 진짜 무겁더라고. 근데 그 친구는 혼자 다니면서 그런 것을 다 들고 다니거든요, 삼각대부터 해 가지고. 근데 그것이 이 남자들도 힘든데 여성분들이 이렇게 나가서 그런 장비들 다 옮겨 다니고 하려면 힘들지 않으신가요? 예, 맞아요. 힘이 들어요, 이제 체력적으로. 그렇죠. 이 이거는 야외니까 그냥 카메라 하나 달랑 있는데 이제 실내 행사 사진을 찍을 때는 그 위에 어 그 후레쉬 있죠? 후레쉬 달아야 그렇죠. 되죠. 예. 그리고 렌즈를 여러 개 끼고 있어야 돼요. 막 바꿔가면서 예.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 카메라 2대. 왜냐면 카메라 2대가 있는 이유는 렌즈 바꿔 낄 시간이 없어서. 어. 그래서 한 카메라에는 뭐 망원 렌즈를 꼈으면 한 카메라에는 관광 렌즈 이런 식으로 껴 그렇죠. 놔요, 미리. 예. 껴 놓고 이럴 때는 이 카메라 저럴 땐 저 카메라. 널 카메라 2대에 하나에는 이제 후레쉬까지 달려 있고 그리고 저는 그때 그 후레쉬 또 하나를 또 들고 다녔었어요. 와우. 따로 삼각대에 어. 껴 가지고 그러니까 후레쉬를 2개를 이용해서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카메라에 달려 있는 후레쉬 그다음에 삼각대에 달려 있는 후레쉬 그래서 후레쉬 위치를 바꿔가면서 2개를 같이 인제 찍고 이랬었었죠. 그리고 뭐 음. 체력이 엄청났었어요 그때. 진짜 사진가들은 좀 잘 먹기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도 있습니다. 예. 운동을 안 해도 팔에 이거 근육이 진짜 생기죠. 너무, 너무 무거우니까. 동영상 한번 볼까요? 음. 예. 여러분 1분 안 되는 영상이니까 잠시 한번 보고 지날게요.
나는 못 봤는데 뭐 뒷모습이 나온 게 있었습니까? 예. 이렇게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예. 다시 아까 사진으로 좀 돌려 놓을게요 좀. 예.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할 때 몇 분이 참가하셨던 거예요? 잘 이게 들립니다. PDF에 있을 것 같은데 예. 12명, 예, 12분 참여하셨고 총 9 예. 번의 미더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 128 페이지의 책이, 아까 쪼끔 전에 영상 보신 128 페이지의 책이 하나가 나왔죠. 음. 근데 이 사실은 페이지 수도 꽤나 많이 돼 가지고 네. 저렇게 어쨌든 책으로 묶으려면은 돈도 꽤나 들었을 것 같은데 저게 한 권당 얼마 정도 이렇게 뭐 제가 너무 속물건성으로 묻는지 몰라도 그게 제가 좀. 사실은 그 네. 사진 보고 뒤에 봤는데 꽤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더라고요. 그래서 어땠어요 저게? 몇 분이나 어 만드셨는지 돈이 많 모르겠습니다. 이게 온라인상으로도 봐도 돼요 그냥. 네네. 앱이어서. 예. 앱이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상에서 그냥 봐도 되고, 이제 음. 저처럼 책으로 만들 분들은 이제 그 앱에 결제를 하는 거죠. 근데 음. 얼마였더라? 기억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였던 것 같은데? 책 한 그렇죠. 꽤나 권당. 됐었죠 한 권에. 예. 네, 책 한 권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였던 것 같은데. 어. 이게 페이지 수마다 가격이 달라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쪽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사진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비쌀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뭐 인쇄라 해야 될지 출판이라 해야 될지 부수가 많지 않으니까 한 또 기 권만, 기 예, 한 권만 예. 하는 거죠. 예예예.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럼 금액을 예. 낮추려면 내가 필요한 사진만 골라 가지고, 네. 네, 골라서 내가 뭐 40 페이지, 50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도 되긴 하죠. 그렇구나. 희은 선생님이 12 분이 참여하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 네네.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이 사진 한 장 한 장의 주인 그러니까 작가들이 다 다르네요. 예. 거기 지금은 뭐, 희은 쌤 사진이고 그죠? 예, 오른쪽 아래에 보면 이제 예. 바이 누구 이렇게 닉네임이 나와요. 어. 이제 이게 이제 첫 장이고,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첫 번째 페이지고, 여기 보면은 나야호 님 거네요. 나야오도 그때 참여했었구나. 네. 나야호 님께 뭐야, 되게 위트 있어요, 사진과 글이. 어. 언제 들어왔지? 나야오 님도 들어와시네. 글라라 님도 들어오셨고 나야오 님 들어오셨고 눈부신 댕댕이 님도 들어와 계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부채 가져가세요. 예, 글하고 매치가 되게 재밌어요. 예예. 그래요. 나야오 님한테 책을 빌려서 봐야 되겠다. 내가 이거 사기에는 좀 그렇다. 이 그림 한 장 한 장이 재밌을 것 같다 이 이름들도. 요 사진은 누구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잠깐만. 같이 참여해 주셨던 사진 찍는 부자님 거. 어. 이것도 재밌어요. 음.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로 안내할게요. 우린 헤엄쳐 갈 테니 오리배 타고 들어오세요. 그렇죠. 이 글들은 본인들이 적으신 건가요? 예예. 글과 사진이 이제 내 거죠. 어. 각자 올리는 음. 거니까. 음. 요건 이제 제가 찍었고. 음. 이 열차 어디 사진이에요? 열차에 몸을 맡긴다는데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지하철 안에서 찍은 거예요. 지하철 안에서. 네. 아 지하철 지하철 참여를 안에서 통해서. 바깥 풍경인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바깥 풍경. 그럼 한강철교 비슷한 게 보이는 건데. 그 다리 아닌가? 맞아요. 한강이에요, 한강. 한강철교 같아요. 예, 저렇게 된 맞아요. 다리가 한강철교 같은데. 네. 아 나도 한강에 지나가면서 찍은 거예요. 상상력이 좋다. 전체 출력하면은 소프트컵으로 4만 원 정도. 아, 4만 4만 원 원 정도 정도면은 들었나? 괜찮은 가격 아닌가? 어. 어. 예, 기억이 뚜렷하게 나진 않아요, 얼마였는지. 음. 그런가 봐요. 한 소프트 편 한 커버로 편 4만 원 정도인가 봐요. 이왕이면은 이렇게 귀한 사진들이니까 한 편 한 편 사진을 좀 이 사진들은 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인가요? 예, 거의 99% 가 스마트폰일 거예요. 음. 이게 희은쌤 님이 하신 것 같은데, 그죠? 마지막 학기 불태우리라. 학교 안에 있는 사진이구나. 역시 이래겠지 뭐. 공부하셨잖아요, 그때. 그러니까요. 공부하시느라고. 예. 이거는 할미꽃 사진이다. 예. 글들을 누구실까? 얼마나 잘 쓰시는지 다들, 그러게요. 예, 놀랐어요. 이 트렌드 안에서 인플루언서들은 그냥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음. 내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예 맞아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이게 노사연의 바람에 나오는 가사 문구인데. 음. 예. 글을 예 시우스님께서 글을 많이 다듬어 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글을 음. 쓰면 이렇게, 이렇게 좀 바꿔 주시고 이렇게 줄여 주시고 "요거를 좀 풀었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피드백을 잘해 주셨어요. 음. 아, 이게 제자님들도 같이 하셨던 모양이죠? 이 브랜드 아 아닌 예. 사람들도? 맞아요. 예.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 요거 하시고 싶은 분들도 같이 참여를 했었어요. 음. 다솜님 작품은 어디 있지? 다솜님은 어땠어요, 안토님? 우리 친하니까 말씀 편하게 하셔도 돼요. 사진을 좀 찍는 분이셨습니까? 아니면은 다솜님 사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내가 다솜님 사진도 아마 나올 건데 이제 쪼끔 있으면. 음 "대구 흰머리 관리해야 되겠다." 요거 다솜님 거죠? 청진동에서 맞네. 제천이 나오는 거 보니까. 예 다솜님 거. 음. 그런 모양 이쁜 이 오 사진 글을 잘 잡았다 진짜. 예 이게 상상력이잖아요. 그렇죠.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물총놀이라고 이게 발상의 전환이라고 해야 되나? 음 상상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게다. 내가 이때 한참 포토 에세이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작품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네요. 예. 그 동반님이 찍으셨는데 동반님이 이제 제 수강생분이셨어요. 예. 사귀신 분인데 굉장히 이제 사진을 정말 잘 찍으세요, 지금 현재. 음. 그 본인의 모습이 사귀면은 이제 찍혔어요. 사귀면은 아주 오래된 제자시네요. 예 맞아요. 지금도. 초창기죠, 초창기. 저랑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죠. 음. 굉장히 잘 찍어요. 이거는 본인이 찍은 것은 아니고 아닌 남이 것 찍어 같고 준 거다. 예 그죠? 예 모델이 동반님이고 다른 분이 음. 찍어 주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인제 제가 찍었고요. 음. 이 구도에 대해서 어쨌든 전문가시니까 '나는 이런 의도가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잠시 사진 작품을 한번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음 이것도 스마트폰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DSLR입니까?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이요. 예. 예. 저는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거의 많이 찍어요, 거의 네. 대부분.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스마트폰에는 1대 1이 있고 4대 3이 있고 16대 9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구분해서 이렇게 찍는 게 좋을까요? 물론 1대 1은 뭐 인스타 올릴 때 찍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구분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지. 해상도 측면을 보면 예. 4:3 사이즈가 해상도가 가장 좋아요. 그렇죠. 센서가 원래 네. 4대 3 저도 사실은 이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사진 카메라로 밥을 벌어 먹고 있거든요. 음. 공장에서. 그래서 그 센서 사이즈가 4대 3 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네. 저도 그래서 그래서 4 대 3 이 4:3 비율을 기본적으로 저는 찍고 음. 거기에서 뭐 약간 가로로 긴 사진이 좋은 것 같다 그러면은 자르고요. 요거 이제 1 음. 대 1을 만들 때도 이제 인스타 올리시는 분들은 1대1이 편하신 분들은 1대1로 많이 찍으시긴 하는데 저 음. 같은 경우에는 4:3 으로 찍고 올릴 때 1대 1로 만들든가 그래서 저는 4:3을 많이 응용을 하죠. 근데 1대 1로 근데 딱 찍잖아요. 안토님 실제 스마트폰에서도 4대 3 하고 16대 9 하고 1대 1로 찍었을 때 그 네. 질감 차이가 느껴져요? 스마트폰에서 볼 때도? 아니요. 폰에서 많이 보잖아요, 스마트폰 사진은. 예. 예. 폰에서 볼 땐 전혀 없어요, 차이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별 상관은 없긴 해요.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 이제 사무실에 쓰는 모니터가 32 인치짜리인데 거기다가 올려 봐도 저는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가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던데. 그래서 예. 이게 그 물론 온라인상에서는 그렇게 네. 큰 차이가 없어요. 아예 출력해 가지고 막 진짜 100 네. 호짜리 크게 놓고 네 보면은 맞아요. 그런 데서 그때는 완전히 차이가 감정이 나죠. 다르죠. 예. 네. 저도 사실은 예전에 제 미드업 할 때도 이렇게 토크쇼 할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아까 말했던 제 친구 사진 작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이벤트를 항상 하는데 송년회 때 제가 부산 내려가면은 항상 그 친구 집에 가서 그동안 1년 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큰 85 인치 6 인치지 큰 TV에서 그걸 보거든요. 그러면 진짜 감동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크게 보면 더 좋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전문가가 찍은 사진의 어떤 구도, 질감 이런 것들도 잘 나타나고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너무 좋다는 느낌이었는데 네. 우리가 맞아요. 스마트폰으로 찍어 가지고 스마트폰에서 볼 때는 막 구별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음. 다솜님도 4:3 으로 찍은 뒤에 올릴 때 바꿔요. 저는 요즘 뭐 그냥 제가 제가 찍기 좋으니까 자꾸 1대1로 찍는 습관이 있어 가지고 꼭 인스타용 사진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카톡으로 보낼 때도 1대1 사진이 오히려 나는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1 다 대1로 선호도가 달라서 뭐 정답은 예. 없는 것 같아요. 예예. 그렇죠. 예. 여기는 장소는 어디예요? 내일을 향해 직진하는. 여기는 그 올림픽 도로였던 것 같은데 음. 그 동부 그 간선도로 타기 전에 아. 강변북로인가? 강변북로? 아. 예, 거기구나. 강변북로 스 쪽이에요. 성수대교 나가기 직전에 거기 뭐예요? 그래서 예, 동부 간선도로 타기 전에 이렇게 찍었던 음. 데고 요거는 우리 여름에 비 엄청 많이 왔을 때예요.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비를 찍었었어요. 아니 이것도 스마트폰 사진이에요? 예, 이것도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에서 노출 줘 가지고 찍은 거예요? 노출은 기본적으로 만지죠, 찍을 때.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냥 톡 찍어 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는데 저도 일전에 폭포를 한번 스마트폰에서 찍어 보려고 일부러 검색해 가지고 어떻게 찍는지를 하니까 진짜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사진 찍을 때는 항상 급하게 찍는 경우가 많으니까 음. 작품 사진 개념을 찍는 뭐 그런 걸 잘 쓰지 습관화가 안 돼 가지고 잘 사용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예. 어. 이렇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여러 장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찍으려면 이렇게 또 찍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네.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노출 기능 사용해 가지고 한번 찍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나오고 구글에서 검색해도 다 나옵니다. 어떻게 찍는지는 참고해 가지고 찍으면 됩니다. 이분도 내가 모르는 분 같은데? 이분도 제 수강생 제가 저한테 배우신 분이고요. 음. 그래서 이것도 창문을 통해서 바라본 풍경이에요. 그렇구나. 네. 비 올 때 약간 뭐라 그러지? 굉장히 감성적인 사진이죠. 글도 그렇고. 아무래도 진짜 사진만 이렇게 있는 것하고 포토 에세이라 해 가지고 글이 세 줄 이렇게 있는 것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사진 에세이를 하고 싶었어요. 음. 계속 이렇게 기수 맞추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가 작품 사진으로 작품집으로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여건이 좀 어렵나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건보다는 한 번 만들었으니까 네. 이제 된 것 같고 또 새로운 거를 제가 하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 포토 에세이를 또 안 한 것 같긴 해요. 한 음. 기수를 포토 에세이 했는데 '다음 기수도 포토 에세이를 해 볼까.'라는 생각을 아이고. 그런 게 네. 있구나. 근데 그 뭐 생각을 제가 안 한 안토님이야 것 같아요. 뭐 똑같은 걸 하게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매번 할 때마다 다른 사진들 다른 글들이 올라오니까 그 기수들한테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좀 싶네. 예. 아, 그래요? 뭐 생각해 볼게요. 그건 똑같이 해 그러니까 일종의 봐야지만 '졸업 앨범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개념인 그런 거죠. 생각을 안 해 봤네요, 제가. 예예. 그래서 평생 두고 내가 안토니 몇 기에 있었고 그때 이게 기념 기념 에세이집이다. 포토 에세이집이다. 음. 이런 식으로 졸업 앨범처럼 남길 수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나야오 님은 일상을 너무 잘 찍는구나. 네. 위트가 있죠, 글이. 예. 그래요. 재밌다. 사진 구경만 해도 시간 가는지 모르겠네. 음. 이분도 제자분이신가? 예. 네, 맞아요. 동반님. 아까 동반이. 네, 동반님. 가족이에요, 가족. 동반님이 찍은 가족 사진. 음. 이렇게 초록하고 그 하늘하고 이럴 때 이거는 딱 2 분의 1 구조로 된 게 이것도 느낌적으로는 되게 좋거든요.
네. 안토님 이 보시기에는 어떤 구도 거의 뭐 흠잡을 데 없는 구도이신지 아니면 좀 아쉬운 게 있는지. 음. 근데 이 사진은 구도 측면에서 그렇게 어 느끼게 제가 이걸 구도를 보진 않았고요. 네네. 그냥 내가 사랑하는 두 음. 남자의 오히려 그 모습이 인물 예. 남자. 예. 그 느낌이 그냥 너무 좋았어요. 구도를 음. 굳이 뭐 이렇게 따지진 않았었는데 근데 뭐 이분법인 것 같기도 하면서 그래도 이걸 뭐 구도를 따지자면은 글쎄 뭐 그렇게 하늘 만약에 인제 구도 측면에서 보면 요거를 좀 하늘 쪽을 쪼끔 더 많이 보이게 음. 아니면 초록색을 쪼끔 더 많이 보이게 이게 딱 음. 반으로 가르는 거보다는 그게 또 괜찮았을까? 그렇긴 하지만 그냥 전체적으로는 저는 좋았거든요. 저도 사진 찍을 때 항상 갈등이 생길 때 지금 금방 인제 부자 사진이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초록에 두고 찍어야 될지 파랑에 두고 찍어야 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음. 약간은 높여 가지고 사람을 파랑 하늘 쪽으로 가게 만들지 아니면 음. 초록 안에 담을 것인지 음. 안토님한테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떤 구도가 더 아. 좋아요? 이런 거 저 찍을 때?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갈등이 생길 때요. 예. 다 두 개 다 찍어요. 찍어라. 두 개 다 네. 찍어라. 아 그게 저는 그렇게 정답이네. 해요.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예. 찍고 나중에 사진을 골라요. 어떤 게 더 좋은지. 어어. 맞아. 우리가 필름 카메라도 아닌데 다 찍으면 되지. 예. 그게 정답이 맞긴 하거든요. 다 예. 찍어 보고 '그때 그 상황에선 이 느낌이 훨씬 더 좋구나.' 이렇게 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음. 사진을 이렇게 찍다 보면은 많은 사진을 찍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그 앨범을 어떻게 관리해요, 보통? 그러니까 이 찍고 나쁜 파일이요? 것은 바로 버려요? 사진 파일이요? 예, 사진 파일들을. 사진 파일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성격하고도 쪼끔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예예. 어떤 분들은 필요 없는 사진은 다 지워 버리고 삭제하시는 분이 계시고 예. 저 같은 성격은 저는 왜 이렇게 잘 못 버리는 성격이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잘 못 버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잘 못 버려요. 근데 진짜 아닌 사진은 삭제를 하지만 예. 그중에서 쪼끔 이렇게 약간 아리까리한 사진들은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둬서 날짜별로 이렇게 폴더 정리를 해 놓죠, 날짜별로. 음. 날짜별로. 날짜 그리고 옆에 장소 이렇게. 음. 날짜, 장소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어 놓고 관리를 해요. 진짜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채팅창에 좀 남겨 주시면 돼요. 저도 사실은 이게 좀 고민이거든요. 폴더 다솜님 음. 스마트폰 전문가가 폴더를 잘 못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사실은 구글 포토에다가 유료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아 유료로 그것마저도 정리가 쓰시구나. 안 되니까 이게 제일 찾기 좋은 것은 어떻게 보면 장소 거기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인공지능이 그걸 해 음. 주니까 일자하고 장소는 내가 따로 입력을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구글 포토가 걸러 주니까 그런 것은 찾기 쉬운데 이게 너무 사진이 많으니까 그걸 관리하기 힘들다. 그래서 저는 사진을 많이 찍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혹은 아니면은 그 장소를 뭐 캠핑 가서라든지 이러는데 장소를 떠나기 전에 쪼끔 아닌 거는 막 지워 버리는 성격이거든요. 예. 그것도 좋은 것 같긴 해요. 음. 너무 안 그러면 너무 파일이 홍수처럼 많이 네 맞아요. 쏟아지니까. 맞아요. 예. 화면 공유할 때 폴더가 엄청 많아서 정리가 잘 돼 보이지만 어쨌든 이게 아무리 인공지능이 난무하는 세상이지만은 이 자료 정리, 사진 정리, 특히 요즘 스마트폰 세상에서 우리가 막 하루가 지나도 사진이 꽤나 많은 사진을 찍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전화 통화만큼 막 사진을 찍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디 특히 이동을 했을 때 이것을 잘 관리하는 노하우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런 강의해 주시는 분 없나? 다솜님이 하셔야 되는데. 다솜님이 하시면 되겠다. 그래요. 저도 이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성격이 돼 가지고 그런 게 좀 네. 안타깝습니다. 음. 해 보신대요. 그래요. 관리하는 법 좀 배우고 싶네요 진짜.
아 이게 피가 거미줄에 거미줄을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려고 할 때 잘 안 찍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름대로 그게 또 노하우가 필요할까요? 거리 지금처럼 조절을 하시면 물방울이 돼요. 많으면 거리 조절. 거리 조절을 네. 폰하고 거미줄하고 거리 조절을 하면서 거미줄에다 초점을 맞추셔야죠. 그렇게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이게 거미 아침에 이렇게 산책 나가다 보면은 거미줄을 찍을 일이 좀 많아 가지고 음. 아 맞다. 거미줄에 그 피사체가 거미가 있었을 때 그게 잘 안 찍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오토포커스가 부분이 돼 버려요. 있죠. 그때는 수동 모드로 찍어야 될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 예. 수동을 쓰실 수 있으면 수동 음 모드에서 초점을 수동으로 맞추셔도 되고 그렇죠. 예. 근데 보통 오토포커스가 거미에다가 맞춰지니까 자꾸 거미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나는 사실은 거미보다는 거미줄에 더 그게 있었는데 그게 좀 거미줄에다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초점을 맞추셔야죠. 계속 초점을 거미줄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서 찍으셔야 되는 거죠. 다솜님이 이미 해 보셨다. 거리 조절도 하고 프로 모드로 초점 수동으로 잡으면 돼요. 예. 제가 다음에 인제 곧 또 그동안 추워서 게을러 가지고 아침 산책을 안 했는데 수영 가는 날 아니면 아침에 또 걷기 운동을 해야 되니까 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왕 본 김에 이제 사진 몇 장 안 남았으니까 요 사진은 누구 사진일까요? 제 안토님. 사진이요. 어. 제 이게 사진인데 이제 뭘 그린 거예요? 아니면 뭘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사진에다가. 머리 위에다 그림을 그렸구나. 예. 저 모래가 있어요. 파라솔 그림자도 그렸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그림자도 그렸어요. 예. 음. 파라솔만 있었는데 이 모래사장이 약간 여기 코 있는 부분이 움푹 좀 패였어요. 음. 패이고 이제 약간 이렇게 높낮이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보니까 이제 강아지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음. 그래서 거기다 이제 그림을 그렸더니만 강아지가 아니고 바다 표범같이 보이더라. 그림을 못 그린 건지 뭘 잘못한 건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뭔가 동물인 것 같은데 저는 곰처럼 보이기도 했었고 잘 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곰. 익살스러운 음. 그래서 강아지. 이걸 보고 체크님 사진에다가 또 그림을 그리셨더라고요. 그 뒤쪽에 있을 어.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장소는? 여기 아마 동해일 거예요. 동해안 쪽으로 예 추정되는데. 동해. 예. 동해안 쪽은 자주 가세요? 예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음. 강의하러도 많이 가요, 동해에. 그쵸. 동해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부산을 저 가도 바다가 있고 하니까. 음 부산은 동해인가 남해인가? 남해 동해가 갈라지는 지점이죠 거기서. 해운대가 딱 남해 동해가 갈라지는 지점 뭐 어느 지점이 동해 남해 이렇게 구분할 제가 부산 출신이니까 항상 늘 아.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걸 저 송정에서부터 갈라진다고 해야 될지 광안리에서부터 갈라져야 되는데 애매모호해요. 부산 분이시구나. 저희 예예. 시댁이 부산에 계셔서 거기 어. 가족도 많이 계세요, 부산에. 그렇구나. 네 그래서 부산을 부산 자주 갔어요. 부산 무슨 동에 계신데요? 용호동. 용호동. 제 이름이 용호동이랍니다. 진짜? 용호동 가면은 제가 이름이 이용호예요. 그래서 음. 얼굴용의 봄호. 그래서 제 호몽이가 그 호랑이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아. 그러고 제가 또 이런 범띠이기도 해요. 오. 그래서 이름이 호랑이하고 인연이 많고 음.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호동 쪽이시구나. 예. 그래서 거기 광안리를 많이 갔죠. 광안리 많이 가죠. 음 그렇죠. 용호동. 또 부산은 정말 사진 찍을 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사업만 아니라면 부산 가서 살고 싶은데 괜히 그냥 거기만 가면 좀 따뜻한 느낌이 있는데 뭐 음. 터전이 그러고 일단 근데 아내가 내려가기를 확실히 원하지 않으니까. 따뜻해요, 부산이. 아유 거기 뭐 특히 골프 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는 겨울에 골프 치는 데 아닙니까 요새. 확실하게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음 맞아요. 이 희은 사진은 쌤이고 시운쌤. 그냥 누구나 이 예. 나도 여러 사진 봤는데 이 문구가 딱 생각나더라. 진짜 세상에서 가장 긴 시간이 맞아. 우리 예. 시운쌤의 재치 진짜. 모두 공감을 할 수 있는 사진과 글이죠. 예.
우리는 2분 30초 만에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그런 것 어차피 같아요. 이 어차피 입에 들어가면 익는 거 뭐. 예. 2분 넘어가면 이제 뚜껑 열고 막 이렇게 휘젓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예. 아 요게 체크님 거다. 음. 체크님이 이렇게 그림을 또 그리셨죠.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잠깐만, 여기서 뭐가 그림이에요? 난 위에 모르겠는데. 위에. 눈썹. 그 내가 잘린 그림만 봤구나. 예. 눈썹. 그래서 웃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재밌죠. 늘어진 전선이 입이 되고, 그죠? 네. 재치는 어른구나. 네. 이거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해방이네.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고 코로나 이거 일주일 하고 나왔을 때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찍는 사진은 너무 많은데 이렇게 어쨌든 눈썹 2개 그려 놓고 에세이집으로 만드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1 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 1 년은 안 됐지만 같이 보고 또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진짜 아까 말했듯이 기수마다 뭐 반복돼도 좋으니까 졸업 앨범이라 생각하시고 포토 에세이집을 뭐 가격적인 부담만 아니라면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음. 음. 아이고, 이렇게 음. 이야기하다 보니까 질문도 뭐 없이 사진 이야기하다가 다 그렇네요. 자, 앞으로 안토님은 꼭 이 브랜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좀 거창하게 한번 해 보고 싶은데 답해 줄 수 있으신가요? 거창하게 하라니까 약간 부담이 되는데 거창하지가 않아 가지고. 좀 소소한 인생 목표. 소소한 그냥 이제 저는 초반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행복이라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몸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만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면 그게 바로 행복이다.' 근데 목표에 다가가는 게 굉장히 이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고것만 그렇죠. 쪼끔 그것만 쪼끔 내가 그걸 자꾸 되새기면서 그거를 조심하면서 이 우리 가족 다 건강하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게 계속 정진하자. 이게 뭐 음. 최고의 목표면서 행복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돈이 또 벌려지면 더 좋고 네 먹을 수 이왕이면 있는 다 하면서. 네네네네. 맞아요. 먹을 수 안토님, 있는 정도의 지금 예 해야거든. 지금 이 시점 네. 2023년 3월 6일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재는 그렇게 예.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아이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어떡해. 네. 저는 오늘도 나영원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내가 뭐 행복이란 단어를 오늘 쓰지는 않았는데 어 뭐라나 "너무 바쁜 게 상당히 음. 좋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통화가 아니었는 것 같으네요. 지난주에 했는 통화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은 책도 두 번째 책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유튜브도 좀 키워야 될 것 같고 또 오늘부터 사실은 또 프로그램 파이썬 공부도 좀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누구보다도 할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또 사업도 하면서 이렇게 내가 할 게 이리 많다는 게 내 스스로가 되게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 안토님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할 게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게 바로 열정이잖아요, 열정. 네네네. 열정이 있다는 건 뭐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밖에 책하고 유튜브 강의 듣던 거 펼쳐 놓고 와 가지고 지금 미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아무튼 저도 이렇게 좀 행복감을 느끼는데 혹시라도 안토님이 "지금 행복합니까?" 이러면 행복하지 않은 점이 보인다면은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버킷리스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버킷리스트라도 많이 쌓아 놓으면은 그게 행복의 원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음.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같이 또 지금도 16 분이 남아 계신데 오늘 안토그래퍼님하고 같이 이렇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시간 되시는 분들 무대 위로 좀 올라와 주실래요? 예. 무대 위로 좀 올라와 주십시오. 앞으로 보시고요. 요새 이거 앞으로 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네 맞아요. 아 이상해요 볼 때마다. 어. 잘 안 돼요. 어. 네. 자, 각자 막 다르게 있고. 앞으로 오시면 드로레님 오셨고 하모프님, 비마님, 안토그래프님 계시고 이쪽으로는 또 누가 계시나? 희윤쌤도 오셨고 예예. 다들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을 위해서 나는 제가 지난달에 7기 연장해서 빠지면서 참 좋은 게 있다면 이게 또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의무적으로 사진 캡처를 안 해도 된다는 거. 지금 이 사진 음. 찍는 것은 그냥 순수히 제가 개인적으로 남기기 위해 인스타용 사진이니까 그런 부담이 음. 없어졌다는 게 오히려 행복하다는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예. 와. 자, 여러분들 나와 주셨으니까 하트부터 해 볼까요? 하나, 둘, 셋 하트. 예,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빨랐나? 중간에 하트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 자, 박수는 해 주실 거죠? 내가 너무 급하게 했나 보다. 자, 이번에는 박수입니다. 하나, 둘, 셋 박수.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안토님이 내일은 훨씬 100 배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안토님 최고야."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안토님 네. 오늘은 제가 이상하게 텐션이 좀 낮게 처음부터 끝까지 갔나 봐요. 그래서 쪼끔 죄송스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1 시간 동안 이렇게 호문 캠프 같이 한 소감 좀 여쭙고 싶네요. 예. 우선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예 저를 또 소개해 주셨다는 희움 쌤님께도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으신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고 이렇게 이런 거 정리하다 보니까 다시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평소에는 이렇게 안 하다가 '무슨 얘기 해야 되지? 나 어떻게 살았지?' 막 이렇게 하게 되니까 뭔가 다시 리프레시 내가 어떻게 삶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 감사드립니다. 이런 경험 좋은 경험을 주셔서.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1 시간은 제가 오늘 밤이 넘기지 않고 편집이 돼 가지고 내일 아침에 그 시니어 인플루언서 호몽이라는 채널에 예 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링크 보내 드릴 테니까 오 좋은 감사합니다. 추억으로 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 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녹화는 이만 중지하겠습니다.